아무 말 없이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경호팀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혼자만 있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오톤의 RX팀 멤버들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포폴톡에 참여하게 됐는데 서로 간에 약간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좀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X팀의 주니어 디자이너 김규태라고 합니다. 그치. 뭐 더 소개해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RX팀 책임 디자이너가 된 김경은입니다. 끝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RX팀 맡고 있는 이승윤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끝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입사해서 지금 막 4개월 차.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보기 전에 좀 히스토리가 있죠. 저희 회사가 꼭 그 오픈한 채용으로만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트님 그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특이한 케이스. 네. 처음이에요. 그런 케이스. 아 그래요? 네. 네, 사디사는 계약을 맞아요. 하셨는데 그때 졸업 전시를 구경을 했죠. 그때님 설명을 보고 개인 프로젝트 설명을 보고 동시에 명함을 팀 프로젝트 설명도 그때님이 하셨는데 그때는 명함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개인 프로젝트 설명하는 게 너무 인상 깊어서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도 사실 조정 끝날 때까지 없었어요. 저는 조정 끝나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만들게 됐죠. 근데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는 길면 안 된다, 적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나는 항상 프로젝트 하나당 PPT 최소 20장, 40장짜리 하던 게 버릇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4장, 5장에 줄여넣지? 하면서 우겨넣다 보니까 아주 이쁜 포트폴리오가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러운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 그때 지원했던 걸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표지에 오타가 났더라고요. 디자이너인데 이직으로 이거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안 이직으로 고쳐놨네요. 그 이력서 딴 거 없이 포트폴리오만 드리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포트폴리오 안에 제 간단한 자기소개랑 이력서를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드리게 되었고요. 저는 2개의 개인 작품하고 하나의 팀 프로젝트 이렇게 2개로 구성되게 됐습니다. 버스 스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 있는 중앙 버스 정류장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구상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학교를 등하교하면서 매번 이제 버스 중앙차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왜 다 한 곳에 몰려 있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관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서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는 인데스 인터뷰를 안 하고 에스노그래피만 진행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버스 정류장을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얼만큼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 다음 버스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발견하는 모습이 일단 버스들이 추월이 불가능한 차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버스가 멈추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버스들이 다 연쇄적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다 한 곳에 앞쪽에 몰려있다가 자기 버스가 오면은 그때 뛰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버스가 오길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정류장 한 번에 2번, 3번씩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손님이 없는 버스도 멈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중교통 시스템상 정체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됐는데 기술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할 때가 2022년도였는데 2023년도 초반에 상반기에 서울시 버스에 5G 기반 와이파이를 다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오고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요건데 이걸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어요. (5G) 기반으로 된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버스들의 위치, 신호등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해당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서 어디에 멈추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통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예측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버스가 다가오면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몇 번째 칸에 멈춘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여기에 멈추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버스는 한 번 멈추고 승객들은 다 한꺼번에 타고 출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의 힌트는 강남역이나 명동에 가시면 경기도 가는 빨간 버스들이 다 지정된 정차가 있어요. 정차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한 번만 타고 한 번에 출발하는 그 시스템을 보면서 이걸 중앙버스 정차구에 적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승객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앱을 사용하지 않는 정류장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님분들, 그래서 새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바일, 그 다음에 기사님,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렇게 세 가지의 디스플레이를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그런 서비스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글로 다 적혀 있어요. 나는 이 포트폴리오 만들 때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명했던 게 그냥 보는 사람이 정리한 거 봤을 때 이해가 될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니까 말이 많아지니까 글도 많아지면서 글이 너무 많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가 명함을 거는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좋았던 점은 문제를 발견을 하는 게 관찰로 시작을 했고, 그 관찰이 연결돼서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그 흐름과 논리가 탄탄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 가능성을 고려를 할 정도로 되게 높은 퀄리티의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UI도 사실 든더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괜히 트렌디한 UI나 뭐 다른 앱을 참고를 해서 덕지덕지 붙이면 오히려 기본기가 없어 보이고 얘는 그냥 비주얼만 쫓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는데, 되게 탄탄하게 오히려 각 그 요소들에 대한 간격이나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기본기가 되어 있는데 생각의 흐름이 되게 논리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몰입을 할 수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제가 사실 되게 좋았던 포인트는 요겁니다. 여기서 사실 되게 뭐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일 수는 있는데 밑에 버스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 저렇게 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한 번에 이해되는 건 저 영상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 디자인을 했구나. 근데 물론 그림 많아서 읽고 싶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영상도 딱 그냥 뭔가 디자인을 보여주기 간략한 설명한 다음에 바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상 같은 걸 한 번에 딱 보고 이해할 수가 있고, 저는 사실 물론 이제 퀄리티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어쨌건 간에 면접관이나 이런 분들은 바쁘잖아요. 그럼 딱 한눈에 캐치해서 한눈에 딱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 딱딱딱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흐름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좀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과 맞아요. 이런 거에서 굉장히 깊게 물어봤어요. 기술 가능성, 제가 알기로 이런 기술이 이렇고 있고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당연히 사실 특히 주니어 면접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못하시죠. 왜냐면은 그거는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다 100% 전문가처럼 알아보실 수 없으실 거고, 근데 그걸 항상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항상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응을 하셨어요.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막 말도 안 되게 어버버를 한다던가 말을 이상하게 돌린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막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뭐 잘 준비를 해오겠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계속 자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 저렇게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이런 의견도 맞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이게 더 맞다고 그때 판단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경원책임님이 그 어떤 거를 보고 추천을 했는지, C님이 어떤 걸 보고 추천했는지 알게 됐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때가 딱 그게 저는 떠오르긴 해요. 그게 가장 컸는데 이제 뽀뽀를 보고 나서 아니 그때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글을 때려박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경원책임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면접을 보면서 그치 이거였지, 맞아 이 친구였어 말을 다시. 잘하더라고요. 돌천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니야. 아까 규태님 설명할 때 그러셨죠. 네. 인덱스 인터뷰는 하지 못했다 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 실수하는 폭볼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인덱스 인터뷰를 넣으려고 몇 명 지인들로 구성된 어거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마이너스. 보면 질문 몇 번만 하면 아 그냥 두세 명으로 했구나. 그리고 이 인사이트가 UI에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져서 그런 게 오히려 없어서 되게 깔끔한 프로젝트다 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컨텐츠를 찍는다고 이야기 듣고 어제 퇴근하고 아주 조금 디벨롭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첫 페이지는 오버뷰를 적게 됐고요. 그리고 왜 내가 이 프로젝트 시작했는지부터 첫 장에 장표를 넣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긴데 왜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있지? 이 포인트를 적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리서치를 했는지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 리서치도 최대한 간결하게 언제 무엇을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다 까지만 이제 문제와 솔루션을 같이 한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도 아까 제가 앞에서 리서치를 설명해놨어도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같이 놔둬야 이해하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라고 적게 되고요. 진짜 이렇게 하지. 훨씬 직관적이고 그 강약이 너무 잘 보이니까 왜? 4개월 전에 여유가 없었어요, 신적이. 근데 진짜 그때 면접 봤을 때도 되게 뭔가 사람이 혼이 나가 있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 아, 되게 잘 정리했다. 다행이네요. 되게 잘 정리하셨어요. 어젯밤에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다음 건 이제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프로젝트인데 텀블러와 관련된 서비스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텀블러를 계속 쓰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다 텀블러는 친환경적인 걸 알고 있음에도 생각보다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일회용 컵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텀블러가 진짜 친환경성을 가지려면 일회용 컵보다 여러 번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산할 때 들어가는 탄소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일회용 컵 대비 적어도 13번 혹은 많게는 24번 이상 사용을 해야 재사용을 해야 텀블러가 친환경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 주고받고 하면서 찬장에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텀블러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리서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텀블러를 그나마 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이제 MZ세대, 너무 많이 하죠 요즘에는 MZ세대를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인터뷰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텀블러를 자주 쓰는 사람과 거의 쓰지 않는 사람들을 나눠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저의 첫 가설이 두 그룹에 안 쓰는 이유 혹은 쓰는 이유가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는데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같은 이유로 고통받고 쓰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잘 쓰는 친구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쓰고 있는 거고 감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안 쓰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겪는 고통은 똑같구나. 요거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희가 텀블러를 쓰잖아요. 이 쓰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가 환경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팁으로 느꼈으면 바랬어요. 텀블러에 NFC라고 하는 기술을 장착을 하면 이제 NFC라는 건 저희가 대중교통 탈 때 버스 카드에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내가 이 텀블러를 얼만큼 썼고 몇 번 썼는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하면 저희가 카페 가면 카페마다 브랜드별로 이제 리워드를 쌓잖아요. 스타벅스면 이제 별을 쌓아서 12개를 쌓으면 커피를 주듯이 그 시스템을 텀블러에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텀블러를 몇 번 쓰면 쿠폰을 준다. 그래서 이 텀블러를 어느 카페든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을 넣게 됐습니다. NFC라는 기술을 이용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점이 한참 심할 때였고 그리고 이제 삼성페이랑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이제 소문이 무성할 뻔 때라서 국내에서 이제 NFC 기반으로 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많은 핸드폰이 이제 NF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 있는 사장님께서도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어렵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텀블러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많이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설거지하는 게 힘들고 들고 다니는 게 힘들고 이제 이런 게 불편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하는 거를 불편을 없애줘야 되겠다 해서 대여를 해주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텀블러 대여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부피가 있고 이걸 설거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사업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리서치를 쭉 해보니까 제가 텀블러를 대여해줄 때 대여해준 텀블러도 똑같이 이제 NFC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누구한테 어떤 텀블러가 대여가 되는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어떤 매장에 텀블러가 몇 개가 남았는지 몇 개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게 됐고, 이걸 이용하면 해당 유저가 어느 카페에서 어떤 음료를 주로 먹는지 어떤 시간대에 이용한 이런 사용자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저희가 고객으로 유치하는 카페들에게 또 다른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텀블러는 여러 번 다회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회 사용하고 설거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카페에는 일회용 컵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대여를 해드릴 수 있는 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매장에서는 크게 불편함 없이 텀블러를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고 고객들도 앱만 다운받아서 대여만 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짧게지만 브랜딩도 같이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아까 앞에 프로젝트는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걸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GUI 측면에서 UX 측면에서 신경을 썼던 게 어쨌든 커피 살 때 쓰는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사용자하고 하여금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고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다고 느껴지게끔 플로우라든지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랬던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영상과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텀블러랑 똑같이 그러면은 그때 쓰던 텀블러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3D 모델링 하신 거예요? 네. 했었어요. 그때 했었다고 어려웠었어. 잘하진 못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준비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앞에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 텀블러를 대여한다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저한테는 설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현실의 장벽이 아직은 존재하다 같은 느낌이었는데 앞에서의 그 탄탄한 기획력과 리서치를 보여준 프로젝트가 있었으니 두 번째에서는 비주얼을 보여주려고 했구나. 인터랙션도 할 줄 알고 이제 비주얼적으로 후킹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다채롭다라는 인상을 처음으로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그 졸전 때 보고 인터랙션을 실제로 해봤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몇 개가 버벅거리긴 했는데 실제로 해봤는데 아쉬운 것은 당연히 있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에 몰입을 해서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피그마로 인터랙션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원래는 프로토파일을 했었었는데 그때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이걸 프로토파일로 구현을 못하고 피그마로 인터랙션,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피그마였군요. 네, 그래서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 영역을 잘못 잡아가지고 버튼을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텍스트에다 영역을 잡아버렸어요. 안 눌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버벅이니까 저는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막 했었는데 IX팀인데. 네, 그때는 피그마를 너무 못 알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호책임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앞에보다 비주얼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썼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다 하고 좋은데 되게 힙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카페는 되게 정말 요새 카페들이 되게 다른 특성들을 되게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앱은 너무 이게 맞아. 색깔이 너무 강해서 그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게 있긴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다행이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 보고 비주얼을 전혀 생각이 전혀 못한 친구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에서 그래도 이거 이런 볼드한 느낌도 살릴 줄 알고 다크팀 활용해서 이렇게 뭐 강조도 줄 줄 알고 약간 3D도 하고 되게 비주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폭도 되게 넓구나 해서 좀 약간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도 이때도 있었지만 좀 한편으로 다행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하게 됐는데 최대한 앞에 있는 양식과 비슷하게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각 프로젝트마다 다른 양식을 가져가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이것도 똑같이 왜 이 프로젝트 시작하게 됐는지를 넣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 텀블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안 쓰지? 라는 이유로 적게 됩니다. 리서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리서치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그래서 큰 글자에는 최대한 이 리서치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3초에 한 번씩 눌려도 읽을 수 있으시고 넘길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아까와 같이 문제점과 솔루션을 같이 두게 되었고요. 피처셋과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둬서 좀 이해하실 수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UX에 대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려는 거를 이렇게 나란히 뒀는데요. 이게 GIF로 했던 게 좋긴 했는데 그때 했던 게 너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바꿔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딩을 왜 힙하게 했냐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할 때는 되게 정당한 이유로 했었는데 포트폴리오에 그 이유가 안 담기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왜 내가 힙하게 이걸 친환경 브랜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역시 훨씬 더 많네. 보기가 되게 편해요. 확실히 정리 다시 하신 게. 영상도 아까 보면 여기 한 페이지에 네, 여기 영상 있고 여기 인터랙션 영상 이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움직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확실한 거는 강약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다 같은 위계의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난 이걸 말할 거야, 이걸 말할 거야가 한 페이지에 막 들어오는 느낌? 포폴에서는 그게 가장 컸고 저는 그때 그 규태님 봤을 때 되게 원석 같은 사람이구나 원석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걸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깎아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딱 그런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남아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때 만들었던 거는 졸전 끝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아직 못 벗어났던 때였고 4개월 지나서 이제 심적 거리감이 생기면서 객관적으로 객관화가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가 좀 정답이 좀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과몰입을 한 상태로 만들다 보면 네. 다 넣더라고요. 맞아요.